안녕하십니까. 이성철입니다. 말년에 뱉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복을 전부 빼앗아가고 수십 년 쌓아온 공덕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부모가 절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4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집안의 재물운은 막히고 자식의 앞길에 불행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아주 신성하고 귀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모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은 그 어떤 효도를 다한다 해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우리는 자식에게 다음 4가지 말은 절대 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첫째, 절대로 자신의 부모나 조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탄을 합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강남에 땅 1평이라도 사두셨더라면 우리 집안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혹은 아버지가 그때 대기업에 들어갔더라면 나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와 같은 말들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에는 각자의 어려움과 선택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상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식에게 훗날 부모인 당신을 원망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훗날 당신의 자식이 인생에서 무언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자신의 책임이나 노력 부족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사업가라도 되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좀 더 유능했더라면 하며 모든 탓을 당신에게 돌릴 것입니다. 나무마다 꽃이 다르고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조상님이 어떤 삶을 사셨든 우리는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상을 향한 원망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됨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댁은 어디십니까?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둘째,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 섞인 말을 자식에게 하지 마십시오. 30년, 40년, 50년을 함께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너희 아버지랑 사느라 내 인생을 다 허비했다라거나 너희 엄마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훨씬 나았을 거다 와 같은 씁쓸한 말을 내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자식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은 당신을 동정하기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평생이 고통스러웠다면 왜 참고만 사셨을까? 스스로 벗어날 용기도 없으셨구나. 결국 당신은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비칠 뿐입니다. 굳이 말을 해야 한다면 너희 아버지가 돈 버는 재주는 없었어도 마음 하나는 참 착하고 너희를 끔찍이 아꼈단다 와 같이 단점을 이야기하더라도 장점을 함께 찾아 말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수십 년간 당신의 인생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입니다.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TV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안의 작은 전화기로 보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재물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자식들을 서로 비교하며 한쪽은 칭찬하고 다른 쪽은 깎아내리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무심코 자식들 앞에서 우리 집은 그래도 첫째가 있어서 체면치레한다. 둘째 녀석 같았으면 어쩔 뻔했어 와 같은 말을 합니다. 형은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 다니며
서울에 아파트도 사고 잘 나가는데 동생은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 힘겹게 산다고 해서 그 동생 면전에서 형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비교가 부모의 입에서 나온다면 자식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원망이 새겨집니다. 그 원망은 결국 형제간의 불화와 질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훗날 당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상처받은 자식에게서 엄마의 자랑인 형한테 돌봐달라고 하세요. 저는 엄마의 골칫덩어리잖아요 라는 가시돋친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사과해도 이미 늦습니다. 모든 자식은 당신의 뱃속에서 나온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운과 시기, 노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하는 법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도 시가 다르면 사주가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오히려 세상에서 운이 따르지 않아 힘들어하는 자식을 더 보듬어주고 감싸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이고 부모의 도리입니다. 넷째, 이 세상과 당신의 인생에 대해 부정적이고 원망 섞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세상 참 살기 힘들다와 같은 한탄 말입니다. 인생이 아름답고 밝은지 어둡고 절망적인지는 상당 부분 우리 자신의 마음의 눈, 즉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도시를 보고도 긍정적인 사람은 활기차고 편리하고 없는 게 없구나 라고 말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 많고 복잡하고 공기만 나쁘다 라고 불평합니다. 자식 앞에서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자식에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벌과 함께 다니면 향기로운 꽃을 찾는 법을 배우고 파리와 함께 다니면 더러운 시궁창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향기로운 꽃을 찾는 꿀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50년, 60년 이상을 살아왔고 남은 길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부디 긍정적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원망과 한탄의 말을 거두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말년이 평안해지고 자식들의 앞길에 복과 재물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지혜와 복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 저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몇 살이신가요? 아마 각자 다른 나이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작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영감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생각과 비교하며 읽어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이 평온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